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얼마 전에 한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로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찌양이 꼽혔는데요. 그런데 찌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오랫동안 협박을 당하고 돈을 갈취당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유튜버 찌양 모르는 분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던 유튜버인데 꽤 오랜 시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가요? 예, 이걸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7월 10일, 그러니까 그제죠. 7월 10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예. 이 제목이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이 유튜버 구제혁이 뭐 다른 유튜버들 그리고 또 쯔양의 소속사와 그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녹취 파일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찌양 씨와 관련해서 뭐 어떠한 내용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일부 금액을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은 것 같은 정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한 4~5시간 정도 지난 그 7월 11일 오전 1시경에 찌양 씨의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고 길이는 45분 32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구성을 보면 이 앞에 31분가량은 찌양 씨가 직접 나와서 본인의 이런 남자친구와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친구로부터 4년여간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뭐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고 이 수익이나 이런 부분 대부분도 남자친구가 가져갔었던 사실이 있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4분가량은 찌양 씨의 이 관련해서 민사랑 형사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 2사람이 나와서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적인 설명으로 이제 현재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죄명으로 고소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남자친구의 그리고 이제 전 소속사의 대표였던 이 남성이 지금 현재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제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된 상태고 민사 사건 관련해서는 정산금 지금 일부 금액만쪄도 이제 정산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40억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정산금 소송을 통해서 회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이 부분도 받아들여졌고 또 네. 그리고 전속 계약이 부존재한다 이 소송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이 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정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고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다 보니까는 더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찌양의 이 충격 고백이 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찌양의 옛날 영상을 돌려봤는데 이 팔 쪽을 보면 양쪽 팔에 멍이 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전 남자친구의 폭행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변호사 2사람이 나와서 이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폭행 피해 사진도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찌양 씨의 과거 영상들을 보면 반팔을 입었을 때 팔 쪽에 멍이 있다든지 뭐 그리고 이런 멍을 가리기 위한 것처럼 이 밴드 같은 것을 붙인 것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는 뭐 요리를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냐, 멍이 잘 드는 체질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영상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다 폭행 피해의 영상이 아니었던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가족들에게조차 말도 못하고 4년 동안 이렇게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소위 입마감 돈으로 지인에게 뭐 일정 금액의 돈을 줬다고라고도 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이제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폭행을 당하면서도 어떠한 뭐 이의를 하지 못했느냐 이에 네. 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영상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말을 이제 거꾸로 봤을 때는 그만큼 익숙해진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쯔양이 증거들을 모아서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이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사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는데 그럼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종결이 된 상황이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전속계약이 뭐 부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방송에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변호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부분도 일부 진행이 됐고 일부는 승소해서 뭐 정상금도 회복을 일부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쯔양 씨가 어느 정도의 권리는 인정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이 부분이 뭐 확정 판결이 난 부분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만약에 다툼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쯔양 씨가 어떻게 이 부분이 해결이 될지에 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것이 이 소위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입막음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국진, 구제역, 카라큘라 이런 유튜버들이 언급이 됐고 실제 녹취가 공개가 되게 했는데 정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악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 현재 지금 이 영상에 녹취록이 공개가 여러 건이 됐었고 네. 그 대화를 하는 당사자들이 구제혁이라는 유튜버 그리고 이제 뭐 카라큘라 그리고 그 주작감별사라는 이 유튜버 이렇게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뭐 일부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유튜버는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네. 조금 조언을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들은 이 부분이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각각의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명 영상이 올라오면서 사실관계 공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정황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황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어떤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쯔양을 협박한 걸로 지목된 이 유튜버들이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이 이른바 클릭 장사로 돈을 번다는 의혹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튜브의 가장 이제 문제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영상이 자극적인 영상이 올라오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면 그에 따른 금액 수익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되는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지 뭐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갈, 협박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하기 때문에 얻는 수익보다 그 처벌이 경하다고 하면 이 부분을 범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 세대가 많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동네에서 어느 정도 전파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전국으로 전파가 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럼 같습니다. 소위 이제 입막음 돈으로 뭐 얼마를 줬다 그러면 고소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까? 예, 만약에라도 뭐 공갈이라든지 이런 죄명이 인정이 되고 네. 그에 따라서 내가 금액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수는 있는데 현재 지금 이 공갈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관계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쯔양 씨가 아니라 다른 유튜버가 본인이 쯔양 씨의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할 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만약에 공갈이 맞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형사처벌을 근거로 해서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죠. 불법 촬영 혐의를 받아온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가해라는 문제로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시간 순서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작년 6월경에 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이 유포가 됩니다. 이 여성들과 촬영한 사생활 영상이 유포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황의조 선수가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는데 이 유포를 한 당사자가 황의조 선수의 형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충격을 안겼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황의조 선수의 영상이 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는 이 피촬영자, 이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성폭력처벌법 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을 하고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되게 중한 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라고 봐서 검찰에 이제 지난 2월에 송치를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5달 정도 이제 수사를 진행한 후에 이제 어제인 7월 11일에 재판을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보자라고 해서 재판을 넘겼다는 그런 소식이고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면서 이 피해 여성들을 특정할 만한 내용들을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피해자 측은 이 지금이라도 기소된 데에 대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황의조 선수의 2차 가해 혐의 인정되지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2차 가해 논란이 됐던 부분이 황의조 선수가 이 부분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에서 이 피해 여성 중에 한 사람의 직업을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을 보면 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주소라든지 성명, 나이, 직업 이런 것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이것을 만약에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어제 기소에 있어서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 뭐 이 문제로 축구 팬들의 많은 비난을 받았고 국가대표에서 완전히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유무죄가 소명이 될 때까지 이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황의조 선수가 국가대표 출신이다 보니까는 앞으로 그럼 국가대표로 뛸 수 없는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일단은 황의조 선수의 이 혐의가 정리가 될 때까지는 국가대표로서 선발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유죄가 선고된다고 한다면 뭐 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의 징계도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유무죄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황의조 선수의 이 선수로서의 이 역할도 조금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